안녕하세요. 명작 콘텐츠를 리뷰하는 콘텐츠 리뷰어 리뷰남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진격의 거인 2편 영상을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3편 영상도 제작해봤는데요. 사실 주제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앞선 2개의 영상에서 전부 다뤄서 더 이상 제작할 만한 소스가 없고요. 그래서 뭘 다룰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진격의 거인 하면 떠오르는 게 완벽한 떡밥 회수거든요. 작품 내 주요 떡밥들과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이야기들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추가 영상이니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진격의 거인의 모든 떡밥 중 가장 유명한 떡밥일 겁니다. 그리고 이 떡밥은 아주 크게 3가지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타임루프, 평행세계, 운명론. 한 가지씩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어떤 해석인지 왜 맞고 틀린지도 제 의견과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타임루프 해석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에렌이 미카사에게 목을 베이는 경우의 수에 도달할 때까지 1화로 무한 타임리프하는 것입니다. 에렌이 좌표의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현재를 경험해 본 후 이건 아니다 싶으면 1화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카사의 다녀와 에렌이라는 대사는 마지막 화에서 1화로 루프하는 에렌에게 미카사가 잘 다녀오라는 뜻으로서 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마지막 화인 139화에서 시조의 힘이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동시에 개입이 가능하다라는 설정이 밝혀짐으로써 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타임리프란 시간을 일방향적인 순서, 곧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흐른다고 전제할 때에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조의 힘은 일방향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때문에 에렌이 굳이 1화로 날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거를 즉시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시로 베르톨트를 죽지 않게 하고 다이나가 엄마를 먹게 하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루프물 해석은 그리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평행세계 해석입니다. 진격의 거인 내 세계관에는 선택에 따른 다수의 세계선이 존재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애니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A 선택을 하면 A 세계관, B 선택을 하면 B 세계관, 이처럼 등장인물의 선택에 따른 수많은 세계선이 존재하며 진격의 거인 작가도 이러한 평행 세계관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나아가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떡밥도 이 같은 평행 세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먼저 이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격의 거인 안에서 크게 3가지의 세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세계, 미카사와 에렌이 도망친 세계선. 2세계, 미카사가 에렌을 죽인 세계선. 3세계, 애초에 거인이 침공하지 않은 세계선. 그리고 이 같은 평행세계 설정이 힘을 얻는 주요한 논지로는 만화책 표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격의 거인 만화책 표지를 보면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기도 해요. 여성형한테 맞는 아르민, 리바이반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여성형과 싸우는 에렌, 유미르가 거인화 하기 전에 도착한 조사병단 등과 같이 등장인물들이 본편과는 다른 선택을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본편의 이야기와 다르게 흘러가는 세계, 곧 만화 표지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바로 1세계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대사는 제1세계선의 미카사가 2세계선으로 넘어가는 에렌에게 잘 다녀오라며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1세계선에서는 거인의 힘을 없애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같은 해석에는 꽤 많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먼저 앞서 언급된 만화의 표지 이미지가 꼭 평행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만화의 표지 정도는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작가 나름의 이스터 에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또 이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장면을 해석함에 있어서 평행세계 떡밥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는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3번째 해석과 같이 말씀드릴게요. 3번째 해석은 운명론입니다. 먼저 운명론이란 에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시조 유미르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조 유미르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에르디아인들 중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에렌과 미카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랑을 이용 미카사는 에렌을 사랑해도 죽일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미카사가 에렌을 죽이면 거인의 힘을 없앨 것이고 죽이지 않고 자신과 같이 순응한다면
프리츠왕의 요구대로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거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에렌은 이에 대한 결과를 히스토리아와의 접촉을 통해 보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시조 유미르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유미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인의 힘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에렌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거인의 힘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정답지를 본 입장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답을 전부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번호를 찍어야 할까요? 에렌도 똑같았습니다. 미카사와 친구들을 구하는 거, 거인의 힘이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렌도 아르민에게 밝히기를 미카사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위해 나아갔을 뿐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예로 아커마는 숙주를 삼는다는 말을 통해서 미카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전대미문의 학살을 일으켜 미카사가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같이 운명에 갇힌 에렌의 상황을 이해해야 다녀와 에렌이라는 대사가 나온 그 오두막에서의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렌은 사실 미카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화에서 아르민에게 미카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정답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에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행세계 떡밥의 주요 논지는 선택에 따라 세계선이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렌은 정해진 운명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 같은 건 못해요.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는 늘어날 수 없습니다. 혹여 에렌이 다른 세계선을 마치 겪은 것처럼 말하는 대사들도 실제로 그 세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좌표에서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정도로 말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이용해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를 발견해내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통해 돌려본 미래들이 모두 실제하는 세계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적어도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에서는 시뮬레이션의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진격의 거인의 세계관에서는 엄연히 좌표라는 공간을 작가가 만들어 놓았고 이 공간에서 시조의 거인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작가가 굳이 다른 세계선을 구축해서 평행세계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 굳이 이 좌표라는 설정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 같은 점들을 미뤄보아 에렌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게 된 시점에서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고 미카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좌표 내 세계에서밖에 없음을 차차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렌은 좌표의 세계에서 오두막을 만들고 미카사와 잠시나마 함께해보며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고 미카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하게 되죠. 정리하면 이 오두막의 공간은 에렌이 좌표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평행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하나 힌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렌의 시조 거인화 문양입니다. 에렌은 오두막에서의 시간이 끝날 즈음 시조 거인화 문양이 생기며 자신을 잊어달라고 미카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양은 미카사가 에렌을 죽이고 그 머리에 입을 맞추는 현실의 시점과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만약 평행세계 해석의 주된 주장처럼 에렌이 1세계에서 2세계로 넘어오는 것이라면 1세계의 에렌이 2세계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왕가의 핏줄과의 접촉도 없었는데 에렌이 어떻게 시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렌이 미카사와 마레에서 도망친 세계선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가정해도 그들이 도망친 시점에 에렌은 지크를 포함한 왕가의 핏줄과 접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조의 문양 자체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두막에서의 에렌은 무조건 지크와 접촉한 이후의 에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세계의 에렌도 아니며 루프하는 에렌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본편에서 지크와 접촉한 후 시조의 힘을 가진 시점에서의 에렌이 이 오두막이라는 공간에 있는 에렌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시조의 거인 문양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점에 있어 시조 거인의 문양이 다녀와 에렌이라는 이 떡밥을 해석함에 있어 만화책 표지보다는 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밥을 좀 더 말씀드리면 에렌이 울면서 깬 이유는 마지막 화에서의 에렌과 1화에서의 에렌이 동기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시조의 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화 시점에서의 에렌은 미카사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녀와 영영 이별하게 되어 슬픕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 아무것도 모르는 1화의 에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요. 어린 에렌은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시조의 힘으로 긴 꿈처럼 보게 되었고 그 마지막 여정에서 미카사
미카사와의 이별을 어렴풋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꿈에서 눈을 뜨니까 영영 볼 수 없을 것만 같던 미카사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마지막 화의 에렌의 감정이 첫 화의 에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다발적으로 간섭이 가능한 시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또 미카사에게 머리가 길어졌다고 한 이유는 과거의 에렌이 마치 꿈처럼 보았던 미카사의 머리가 단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녀와 에렌이라는 미카사의 이 대사는 미카사가 에렌에게 하는 작별 인사 정도로 봐야 해요. 진짜 어디 갔다가 다시 오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 아커만 일족은 시조의 힘으로도 그 기억을 지우거나 맘대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원래 에렌의 설계대로라면 미카사의 기억은 에렌이 죽은 뒤에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냐? 에렌을 죽이기 직전에 돌아와요. 그리고 널 잊는 건 못한다 라며 머플러를 둘러매고 에렌을 죽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카사는 에렌을 영영 못 볼 것을 오두막에서 에렌을 보내는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카사의 꿈은 만화에서 두 번의 컷으로 분할되며 나와요. 첫 번째 컷에서는 미카사 스스로도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태도죠. 그래서 스스로도 긴 꿈을 꾼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컷에서는 미카사의 눈을 보여주지 않은 채 다녀와 에렌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여줘요. 저는 작가가 이런 컷배치 분명 의도했다고 생각해요. 자, 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미카사가 두 번째 컷에서도 오두막의 상황이 진짜 현실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대뜸 에렌에게 시조의 문양이 생기고 그가 눈을 감아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차분하게 다녀와 에렌이라는 말을 미카사가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남은 4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에렌에게 거의나 문양이 나오고 또 날 잊고 자유로워져라 라며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굴기도 해요. 미카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카사가 잘 다녀와 에렌이라는 말을 그렇게 침착하게 한다고요? 에렌이 어디로 가는 줄 알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미카사는 침착합니다. 마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는 듯한 태도예요. 이러한 점을 미뤄보아 두 번째 컷에 할애된 이 시점에서는 미카사가 아커만의 힘으로 이 오두막이 에렌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 즉 시조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현실의 기억도 돌아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거인의 문양이 나타나며 현실로 돌아가 자신에게 죽임을 당할 에렌을 미카사 나름의 방식으로 보내준 겁니다. 때문에 다녀와 에렌이라는 미카사의 대사는 미카사가 에렌을 다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투영하여 뱉은 에렌을 향한 마지막 인사말 정도로 봐야 해요. 미카사에게 있어 에렌은 항상 떠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다녀와 라는 미카사의 인사는 그렇게 어색한 인사말도 아닙니다. 어딘가로 떠난 에렌은 항상 미카사에게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